지난 10월 31일은 기독교 역사의 의미가 깊은 날이었다. 부패한 카톨릭 교회에 맞서 오직 성경과 믿음으로 개혁을 부르짖었던 그날. 그로부터 500년이 흘렀다. 우리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특별한 여정을 계획했다. 종교개혁자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신앙의 순례길을 떠나기로 한 것이다. 그 첫 번째 여정지는 마틴 루터보다 100년 앞서 활동했던 종교개혁가 얀 후스의 도시 체코 프라하다. 성지 탐방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프라하에서 맞이하는 첫째 날 아침. 신앙 선배들의 개혁 정신을 되새기며 경건한 마음으로 순례지를 향해 출발했다. 체코의 수도 프라하는 구시가지 전체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있을 정도로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잘 보존된 곳이다. 그래서일까? 프라하는 동유럽의 보석이라고도 불리는데 해마다 무려 1억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아오는 세계적인 관광 도시다. 구시가지를 향해 달려오는 내내 우리는 이 아름다운 도시에서 마주할 종교개혁의 역사에 대한 기대감과 설렘이 한층 더 간절해졌다. 천년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프라하 구시가지의 별명은 건축 박물관, 로마네스크, 고딕, 바로크, 아르누보 등 중세부터 19세기에 이르는 시대별 건축 양식이 한자리에 모여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종교개혁지 순례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됐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역사가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중요한 인물,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인물이 얀 후스입니다. 얀 후스는 마틴 루터보다 약 100년 전 먼저 태어난 체코의 신학자이자 종교개혁의 선구자이다. 성경으로 돌아갈 것을 강하게 주장하며 로마 캐톨릭을 비판하다가 끝내 화형을 당했다.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의 여정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을 따랐던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는 개혁적인 마음을 가졌고 또 종교개혁의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는 또 우리의 주변이 나로 말미암아 또 새로워질 수 있는 멋진 역사가 또 여기서부터 출발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화형대에 선 얀 후스는 100년 뒤에 백조가 나타날 것이라는 예언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실제로 거의 100년 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역사에 등장했다. 종교개혁지를 찾아서 갑시다! 프라하 성으로 가는 길목에서 거리의 음악가들을 만났다. 이 같은 길거리 공연은 유럽 여행 묘미 중에 하나이다. 우리도 흥겨운 연주에 이끌려 가던 길을 멈추고 잠시나마 작은 음악회에 관객이 되기로 했다.
유명한 음악가가 가지고 스메타나 나의 조국이라는 그러한 음악을 작곡하기로 했는데요. 민족 음악가였고 그래서 이 체코 사람들이 참 음악을 좋아하는 것 같고 참 이게 가슴을 따뜻하게 하면서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걸 통해서 민족의식과 독립의식을 고취하는 그래서 보통 이런 음악가들을 음악으로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네요. 노래가 너무 좋은데요. 거리 음악회의 흥분이 채 가시기도 전에 우리는 또 다른 감동의 현장을 마주하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목적지는 바로 프라하 중심이자 체코를 대표하는 국가적 상징물인 프라하 성. 프라하 성은 현존한 전 세계의 중세성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이게 프라하 성, 비투스 성당도 있고, 야누스도 여기에서 생각도 많이 했고 또 많은 것들을 좀 이렇게 걸으면서 기도도 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여기 프라하가 쭉 내려다 보이고 그 다음에 프라하에서 가장 중요한 유적 중에 하나인 비투스 성당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입니다. 프라하 성의 인기를 대변하듯 입장을 기다리는 여행객들의 행렬이 끝없이 이어져 있다. 오랜 기다림에 지칠 법도 한데 전 세계 곳곳에서 찾아온 여행객들의 얼굴에는 짜증보다 설렘이 묻어난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였다. 순서를 기다리는 내내 프라하 성 안에서 또 어떤 의미 있는 역사를 마주할까 하는 기대감에 두근거리는 마음뿐이었다. 좋은 그림도 많이 보겠지만 우리 믿음의 발자취를 한번 좀 따라가면서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시 한번 가슴으로 좀 체휼하고 싶어요. 그래서 좋은 아마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혁가들의 위대한 그 혼과 그 영을 깊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마주한 성 비투스 대성당은 기대만큼이나 화려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어쩌면은 종교개혁사의 가장 중요한 인물은 야누스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실제적으로 종교개혁의 역사가 쓰여진 겁니다.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7개의 논전을 붙여놓고 그날을 우리가 역사는 종교개혁이 시작됐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거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그리고 눈물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시간 그 자리가 종교개혁의 장이 열렸다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한눈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웅장한 크기의 비투스 대성당은 서기 925년에 짓기 시작해 1929년도에 완공했다. 성당 하나를 짓는데 무려 1000년이나 걸린 것이다. 오랜 세월을 거쳐 완성된 만큼 성 비투스 대성당은 시대별 건축 양식이 합쳐져 있다. 무려 1000년의 시간이 이 안에 녹아 있는 것이다. 1000년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성당 안에 들어서자 시대를 앞선 순교자들의 숨결이 느껴지는 듯 했다. 길이 124m, 폭 60m, 천장 높이 30m, 탑 높이 100m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규모인 성당 내부에는 카를 4세 등 역대 보헤미아 왕과 성자들의 무덤이 있다. 높은 천장과 대형 아치형 창문을 화려하게 장식한 스테인드 글라스 역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기법으로 만들어졌다. 이곳의 스테인드 글라스의 대부분은 아르누보를 대표하는 체코의 국보급 화가 알폰스 무하의 작품이다.
성피투스 대성당에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순교자가 있다. 바로 성요한 네포무크 신부. 가톨릭 교회법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순교한 인물인데 체코의 국민 수호 성인으로 이곳 성피투스 대성당에 안치되어 있다. 프라하 관광 명소 곳곳에 스며 있는 기독교 역사와 인물을 마주할 때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도 한층 높아지는 듯 했다. 프라하 구시청사 벽에 걸린 천문시계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시계 중에 하나다. 이 시계는 두 개의 큰 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쪽은 해, 달, 천체의 움직임을, 아래쪽은 연, 월, 일 시간을 나타내며 1년에 한 바퀴씩 돈다. 그러니까 위쪽은 시계, 아래쪽은 달력인 셈이다. 프라하 구시청사 바닥에는 27개의 십자가가 새겨져 있다. 오스트리아 황제군에 맞서다 처형당한 후스파 개혁 지도자 27명을 기리기 위한 것인데 우리 개신교인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역사적인 장소다. 프라하성의 동쪽으로 가면 아기자기하고 알록달록한 집이 늘어선 황금소로에 닿는다. 이곳은 과거 성에서 일하는 하인들의 거처였는데 16세기 후반에는 황금을 만드는 연금술사들이 모여 살았기 때문에 황금소로라는 이름이 붙었다. 거리의 다양한 집 중에서 단연 인기인 이곳은 실존주의 문학의 선구자 프란츠 카프카의 작업실이다. 그는 세계적인 작가로 이름을 떨쳤지만 체코인들에게는 그다지 사랑을 받지 못했다. 그 이유는 나치가 체코를 지배할 당시 체코어가 아닌 독일어로 글을 썼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에게는 생소하지만 체코인들에게는 국민 영웅인 인물이 살던 곳도 있다. 여기가 바로 요제프 카즈라라는 체코 출신 영화 감독이 잠시 머물렀다는 집이다. 그는 과거 체코가 나치에 의해 점령당했을 때 수천 개의 체코 영화 필름을 숨겨서 모아두었다고 한다. 집안 곳곳에는 그의 손때가 묻은 살림살들이 그대로 전시되어 있는데 기념품 가게로 변해버린 카프카 생가와 비교해보면 체코에서 그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 볼 수 있다. 예술과 문화는 역사와 결코 때려야 뗄 수 없는 깊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느끼는 순간이었다. 도시의 명소 구석구석 스며 있는 크고 작은 역사적 사건들에 감동을 거듭하던 그때 나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이 있었다. 여기 아주 맛있게 생긴 게 있어요. 먹고 싶네요. 지금 많이 걸어가지고. 예, 이게 뭔데요, 목사님? 저도 모르겠어요. 한번. 뜨르들로 뜨레들리 체코의 트레들이? 뜨레들리 뜨르들로 들어들러. 아주 재밌게 생겼어요. 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와, 따뜻한데요? 맛있어서 먹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옆에서 더 먹는데요?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너무 맛있어요. 너무 먹는 거 보여주면 그런 것 같은데 맛있어요. 저기 프라하에 오면 꼭 한번 잡숴보세요. 여기도 아주 맛있네요. 이렇게 먹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참 출출할 때 먹어서 그런지 더욱 꿀맛 같았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하지 않는가?
하도 맛있게 먹느라 정신이 팔려서 그만 일행을 놓쳐버리고 말았다. 휴, 다행히 기념 촬영은 놓치지 않을 수 있었다. 건축박물관이라는 명성답게 건축 양식의 시대별 변천사를 그대로 간직한 도시 프라하. 과거와 현재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골목골목을 걷다 보면 마치 시간 여행자가 된 기분이다. 타임머신과도 같은 그 길 위에서 우리는 600년 전에 그날로 안내해줄 역사적인 장소 베들레헴 교회를 만날 수 있었다. 야누스가 프라하 대학의 총장이었어요. 얘기한 것처럼 바로 이가 종교개혁의 선거자 야누스가 성경 말씀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애쓰며 그 말씀을 선포했던 곳이다. 일으키게 되고 야누스는 여기서 체코말로 설교를 하고 체코말로 찬양을 했으며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했다.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우리는 종교개혁의 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곳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 야누스의 개혁 정신을 마음 깊이 새기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베들레헴 교회에 왔습니다. 역사적인 현장이죠. 사실은 어떤 면에서 종교개혁의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왜냐하면 마틴 루터가 누구의 영향을 받은 거면 사실은 야누스의 영향을 받았고 여기에서 야누스가 프라하 대학의 총장으로서 정말 그 당시에 최고의 지성이었죠. 그런 성경적인 그런 교회를 꿈꿨고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여기 아주 단순한 교회, 지금의 우리의 계신 교회의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사실은 근데 종교개혁의 운동이 제대로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독일 쪽으로 갔고 그러면서 이제 마틴 루터가 100년 후에 종교개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아주 굉장히 의미 있고 감동적인 그런 장소인 것 같습니다. 베들레헴 교회 내부 장식은 단순하다 싶을 정도로 수수하다. 하지만 그 어떤 화려한 교회보다 마음속에 더 큰 울림을 이끌어낸다. 소박하게 그려진 벽화 중에는 야누스의 화형 모습을 담은 그림도 있다. 비록 그는 불태워졌지만 개혁 정신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로마 캐톨릭은 잔을 성찬식 때 주의 만찬을 나누면서 일반 평신도들에게 잔을 나눠주지 않았어요. 그냥 빵만 줬죠. 떡만 줬는데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줘야 된다. 이것이 성경적이다. 그걸 주장했어요. 그래서 얀후스의 그런 심볼이 됐죠, 저것이. 그래서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잔을 나누어 줘야 된다.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얀후스의 후예들이 가지고 있는 심볼은 바로 잔입니다. 오늘 종교개혁의 역사적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이 귀한 베들레헴 교회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이 유일한 믿음의 권위라는 진리를 다시 한번 마음 깊이 되새겼다. 그 거대했던 로마 교황청을 위해서 일어섰던 야누스, 하나님 그 믿음, 그것을 우리 안에 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민첩하게 달려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헌신 열정, 한 사람의 헌신이 자기는 지역을, 한 나라를, 또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제 다시 한번 크게 감명받았습니다. 종교개혁을 위해서 자기 목숨 아끼지 않고 자기의
신념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제 자신이 좀 부끄러움도 느꼈고 앞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순교자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가슴 벅찬 감동이 밀려오는 순례의 여정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려 가벼운 마음으로 도심 산책에 나섰다. 이번에는 비눗방울 아티스트의 묘기에 마음을 빼앗겼다. 막대기 2개와 끈을 이용해 비눗방울을 만드는데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비눗방울을 한 번에 만들어낸다.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비눗방울들이 우리를 동심의 세계로 안내한다.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한국에 있을 때에 비해서 너무도 짧게만 느껴지는 시간을 아쉬워하며 더 많은 것을 느끼고 탐험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발길을 옮겼다. 프라하 성에 오면 석양이 질 무렵에 꼭 가봐야 하는 핫플레이스가 있다. 바로 불타바강의 환상적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카를교. 프라하 성과 구시가지를 잇는 이 돌다리는 14세기에 카를 4세의 명으로 지어졌는데 체코에서 가장 오래된 다리이자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로 꼽힌다. 여인들 사이에서는 사랑과 낭만을 상징하는 데이트 명소. 카를교는 우리에게도 이미 오래전서부터 익숙한 곳이다. 2005년 방영됐던 드라마 프라하의 연인에서 주인공들이 사랑을 싹트였던 장소가 바로 이곳이다. 실제로 카를교 위에서 마주한 불타바강의 야경은 기대 이상으로 가슴을 뛰게 했다. 이렇게 석양이 질 무렵이면 불타바강의 붉게 달아오르는 태양과 프라하성의 화려한 조명이 반사되면서 카를교의 매력은 배가 된다. 오늘 프라하성에 갔다 왔는데요. 정말 색다른 그런 풍경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무너무 아름답게 창조하신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다리 진짜 근사하다. 고마워. 이렇게 근사한 풍경 혼자 보지 않게 해줘서. 카를교의 유명세는 다리 난간에 줄지어 세워있는 30개의 조각상도 한 몫을 한다고 하는데 그중 가장 먼저 세워진 조각상이 바로 순환의 예수 십자가상이다. 이 다리가 처음 완공됐을 때는 나무로 만든 십자가상 하나만이 카를교 위를 장식하고 있었단다. 지금의 모습을 한 30개의 조각상들은 17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약 250년에 걸쳐 체코 최고 조각가들에 의해 만들어졌다. 중요한 사실은 다리 위에 있는 것 모두 모조품이고 진품은 박물관에 보관돼 있단다. 아름다운 카를교 야경과 함께 야노스의 도시 프라하에서의 순례 일정을 마무리해본다. 백탑의 도시 프라하에서 이 밤에 이야기를 마칩니다. 밤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두워졌다는 것, 이것은 또 다른 새벽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 개혁이 요구되는 그러한 시대인지 모르겠습니다. 야노스의 마음을 우리의 가슴에 담으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나부터 개혁적인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며 우리의 새로운 내일을 출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종교개혁의 선구자인 야누스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던 프라하 여정. 복음서의 진실 안에서 나는 오늘 기꺼이 죽을 것이요 라고 말한 야누스의 개혁 정신은 100년 후 마틴 루터에 의해 크나큰 불길로 번져나갔다.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성경만이 유일한 절대 권위라는 사실은 우리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변함없는 진리다.